예,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 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서비스연맹 조합원이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2022년 4,200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올리고 배달을 주문하는 고객의 수수료도 올리고, 그렇지만 정작 배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단 한 푼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중간에서 주문을 받아 연결만 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고용 책임도 없다고 하면서 한 해 수천억 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5월 30일부터 B마트의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비교하면 기본급이 30%나 깎이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노동조합이 없고 단체 협약이 없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은 다릅니다. 단체 협약이 있어도 플랫폼 기업은 새로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기존의 배달 수수료 체계는 있으니 단협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약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으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 플랫폼 기업이 노동법을 회피한다는 말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이 정규직 노동자 대신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22대 국회에서 이런 부당한 법을 바꿔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연히 배민이 시키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인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니 이 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에도 경고합니다. 노동자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배달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배달 노동자를 무시하고 배달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고용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 사측 관계자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꼭 전해주십시오. 일방적 수수료 인하를 멈추고 배달 노동자의 생존권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배달 노동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우리 배달의 민족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배달의 민족에 거부하는 이제 3일째 파업을 하고 계시죠. 노동조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힘은 단결과 투쟁밖에 없습니다. 저도 20여 년 노동조합을 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는 것은 노동조합으로 뭉친 단결된 힘, 그리고 끝까지 싸우는 투쟁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배달 노동자들께서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끝까지 투쟁을 하고, 저와 같은 노동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심히 싸워서 우리 배달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자로 대우받으면서 또 일터에서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여성 엄마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앱이 생기고 배달 노동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계시는 노동이 바로 우리 배달 노동자의 노동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귀한 노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배달 노동자들께서 반드시 우리 일터에서 노동자로 인정받고
또 일터에서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집회 현장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동지들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함께 싸웠었습니다. 지금은 신분이 좀 바뀌어서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인데요. 지난 1년 전에 우리 배달 플랫폼 노조랑 국회 소통관에서 당시에 단체 교섭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수수료 인상 관련해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그 이후에 일정 부분 진척이 된 걸로 제가 전해 들었고, 그런데 다시 지금 이제는 약관 변경의 형태로 이 배달료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기간에 진척된 내용들이 다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에 진척된 부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계속된 계약을 통해서 우리 배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포함한 제반 법제도는 여전히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 기본권, 생존권조차 법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틈을 파고들어서 이런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들은 굉장히 악의적인 방식으로 편취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의 세태가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행태들은 꼭 배달의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 기업에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약관 변경이지만 우리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약관 변경이 무효이다 라는 주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힘있게 제기해서 결국은 관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소위 말하는 건당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아닌 건당 최저임금, 고급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근거 규정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한 근거 규정 하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당장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차례 요구를 해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또한 주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여기 모인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으로 하나 되어서 목소리를 집결시키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기업과 교섭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국회 안에도 넓게 깊게 퍼져서 국회 내에 논의도 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목소리들을 받아서 앞으로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